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출제 예상 문제 그 42번부터 49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을 보니까는 국제 수지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여기에 답이 뭐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크게 경상수지하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좀 이제 조금 바뀌었죠. 예, 수정이 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대로 뭐 경상주의 수지고 됐어요. 예. 이건 뭐 크게 변동한 게 없는데 이 자본수지 같은 경우가 어 원래 이제 그 기타 자본수지라고 하던 부분이 이제 자본수지로 이제 됐고 투자수지라고 했던 부분이 금융계정으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이제 준비자산 증감도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준비자산 증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금융계정으로 금융계정의 한 요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차민 누락은 뭐 예, 그냥 만약에 이제 전혀 어떤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오차민 누락 항목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4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좀 이게 그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을 보도록 할게요. 43번. 준비자산 증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이 준비자산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좀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이 준비자산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떤 집에 이제 아빠가 얼마를 벌어왔냐면 500만 원을 벌어왔다고 칩시다. 500. 근데 엄마가 뭐 600만 원을 갖다가 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600.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집은 예, 적자죠. 적자가 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적자가 나는 걸 갖다가 그대로 우리가 두고 볼 수는 없고 어딘가에서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이 적자를 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 빚을 내든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뭐 어쨌든 간에 이 적자가 난 부분을 메꿔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아빠가 500을 벌고요. 엄마가 4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이 집은 플러스네요. 예,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럼 흑자가 나면 어떡하죠? 이 남는 돈, 이 100만 원이 남았네요. 이 남는 돈 어떡하죠? 그냥 갖다 버리나요? 아니죠. 예, 어딘가에 맡길 겁니다. 뭐 대개 은행에 맡기든가 뭐 하겠죠. 예. 뭐 어딘가에 맡기든가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어, 국가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경상수지가 만약에 플러스 500억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수지가 만약에 마이너스 700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 결국은 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국제 수지가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난 부분을 갖다가 어딘가에서 우리는 이제 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꿔야 된다. 만약에 반대로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500이고 자본수지가 플러스 700이라고 한다면 국제수지가 플러스가 낮고요. 이 플러스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는 돈을 어딘가에 우리가 좀 맡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국제 수지가 만약에 음이라고 합시다. 국제 수지가 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 모자라는 외화를 갖다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로 메꾼다 이런 어떤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로 메꾸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는 줄어들겠지만 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외화가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때는 준비자산 증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이때는 이제 준비자산 증감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럼 어딘가에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로 메꾸려고 해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는 줄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 경제로 달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 준비산 증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국제 수지가 흑자다,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돈이 남았네요. 그럼 돈이 남은 돈은 어딘가에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에 맡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는 증가하겠죠. 하지만 한국 경제, 즉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든 간에 달러가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 준비사안 증감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사안 증감이 마이너스 258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준비자산 증감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바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3번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4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44번 봅시다. 자본수지. 아까 우리가 그 국제수지표가 조금 이제 수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자본수지라고만 보지 마시고 자본수지와 금융계정 을 합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이 플러스라는 겁니다. 플러스. 예, 139라는 숫자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플러스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자본수지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 외화가 뭐 이제 한 200억이면 나간 돈은 100억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본수지는 플러스. 한마디로 자본수지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투자한 것보다 외국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투자한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수지가 플러스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을 한번 볼게요. 자, 45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는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었는데 매출이 줄어들었대요. 자, 그러면 결국 수출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수출이 어쨌든 간에 좀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이 잘 안 됐다. 자, 그 다음에 사례 2를 보니까 그 해외여행, 관광, 유학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해외 관광을 가는 것이 혹은 해외 유학을 가는 것이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그 경제 현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원화가 평가절하됐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에는 좋잖아요. 근데 수출이 줄어들었다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물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뭐 사람들이 막 관광 떠나고 뭐 그러겠습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환율이 하락. 예, 환율이 하락되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에는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겠지만 뭐 환율이 하락됐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승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이나 유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유학 비용이 예를 들어서 1달러라고 합시다. 그럼 1달러 유학 비용을 갖다가 대기해서 1,000원만 있으면 1,000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유학 비용이 1달러로 똑같지만 이제는 500원만 있어도 유학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5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45번까지 같이 또 우리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4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게 되는 직접적 요인이 아닌 것은 그랬네요. 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다.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그 달러가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겠네요. 자, 그러면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었다. 결국은 그러면은 수입한 것보다 수출한 게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건을 팔고 그만큼 달러가 더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달러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외환 보유액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증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을 사러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달러를 가지고 왔겠죠. 예.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원화로 바꿀 겁니다. 예. 따라서 원화는 시중에 나오게 되고요. 달러는 은행 금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이 국내 주식 보유가 증가했던 이야기는 원화는 시장으로 많이 나왔지만 달러는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증가했다라는 건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투자하려면 자기네 나라 돈인 달러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원화로 바꿨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는 원화가 늘어나겠지만 외환 보유액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2번하고 3번이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외여행 및 유학이 증가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화를 주고 달러를 이제 바꿀 겁니다. 그럼 달러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4번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요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7번이죠. 4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을 보니까는 아래 그림과 같이 환율이 변화. 지금 보니까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예, 환율이 하락하는 겁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입니다. 자,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환율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돈인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즉 평가가 절상되고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예, 요거는 맞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율이 하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외국으로부터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올 때는 1,000원이 들었지만 지금은 똑같이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올 때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500원밖에 안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출이 잘 안 돼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하락되면 수출에는 별로 좋지 않죠. 예. 초롱이도 맞고요. 주희. 우리 국민들이 수입품 소비를 줄이고 있다. 수입품 소비를 줄인다? 왜 줄일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외국에서 1달러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올 때 1,000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줬어야 되지만 지금은 똑같이 1달러짜리 물건을 사갖고 옴에도 불구하고 500원밖에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입품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은 진국 종속 초롱입니다. 진국 종속 초롱 4번. 근데 여기는 1번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틀렸습니다. 4번.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4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달러당 교환 비율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변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틀리게 설명한 것을 갖다가 고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환율이 상승한 거네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율 상승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겁니다.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원화가 달러에 대하여 평가 절상? 절상된 거 아닌데? 절상은 가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1번이 틀렸네요. 예. 자, 환율이 인상되었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환율 올랐잖아요. 1,100원에서 1,200원으로. 그 다음에 환율이 올랐으니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겠죠. 그 다음에 달러 가치는 강세, 예, 달러 가치는 강세를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9번을 보니까 우리나라 무역 비중은 80에서 90. 예, 맞아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이 진짜로 이 정도 됩니다. 90%가 넘어갈 때도 잠깐 있었지만 대개는 아마 8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수지 플러스 자본수지 플러스 준비자산, 그 다음에 오차미 누락이 0이 되게끔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다 합하게 되면 어쨌든 0이 되게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만약에 500이고 자본수지가 만약에 마이너스 400이면 준비자산 증감은 0이 되게끔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0이 될 거 아닙니까? 오차미 누락은 진짜 뭔가 알 수 없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기재를 하는 거고 대개는 기재를 안 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국제 수지가 흑자이면 본원 통화가 증가한다. 자, 국제 수지가 흑자. 그러면 나간 달러보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달러가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제 수지가 흑자니까. 그러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원화로 바꿔지겠죠. 환전이 되겠죠. 그러면 원화는 시장으로 나오게 되고 달러는 금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면 당연히 시장에 보는 통화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 자본수지,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을 합한 이 계정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있고 해외가 있으면 해외로 나가는 투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것은 15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가는 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해외 투자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본 수지와 금융 계정은 마이너스가 돼야 맞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틀린 거죠. 그래서 4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42번하고 49번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봤습니다.